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촬영을 한 지는 처음 시작한 지는 한 3개월 정도 되긴 했는데 영상을 이제 하나씩 계속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인적으로 문의 저한테 온 것도 있고 그래요? 댓글에 달린 것도 있었고 그 문의 중에서 제일 많았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단기 임대 안 좋다. 좀 약간 부정적인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저는 2달 만에 망했어요. 1년 만에 망했어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오늘의 주제는 무턱대고 3-3M2를 하는 경우에 좀 망할 수도 있는데 그 폐업에 대한 이유를 좀 이야기하고 해결점을 얘기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3-3M2 네. 단기 임대를 한 지가 얼마나 되셨죠? 1년 좀 넘었습니다. 1년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몇 개를 더 보유하고 계시죠?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건 5개고요. 나머지 수십 개를 지금 오픈을 해드리고 있죠.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힘드시거나 어려운 점이 있어서 폐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었나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대 물건들이 전부 꽉 차 있는 상태로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힘든 게 없어요. 그럼 폐업의 이유를 한 개씩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사업이라는 게 100% 다 잘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그게 운영하는 사람의 역량도 있긴 하지만 이 3-3M2를 통한 단기 임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될 곳에다가 하는 게 중요한데 되지 않을 곳에다가 해놓으면 당연히 수요가 없겠죠. 사실 일례로 여행지 같은 데 3-3M2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원룸 건물을 동떨어진 데 졌는데 공실이라서 3-3M2에 올리면 나가지 않습니다. 3-3M2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3M2 단기 임대 앱을 분석을 하다 보면 정말 물건은 많은데 정말 안 될 곳에다가 해놓은 물건들이 되게 많고 그 중에서 또 굉장히 많은 수는 고시원이에요. 근데 고시원은 3-3M2 생각보다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는 곳에 수요가 있는 곳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죠. 첫 번째 폐업의 이유가 지역 선정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이유 또 뭐가 있을까요? 수요와 공급에 이게 맞아야 되는데 한두 사람만 필요한 지역에 들어가서 3-3M2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원룸 수요만 있다면 잘 안 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병원이 가까이 있는데 가족들이 통원 치료를 도와주든가 간병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재건축 수요가 있어요. 모든 가족들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원룸에 다 살 수가 없겠죠. 그런 데는 투룸, 쓰리룸 이런 좀 큰 것들을 수요에 따라서 파악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 선택과 시기적절한 위치 선정 그리고 수요에 따른 것들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저렴한 데가 있어요. 월세 50만 원, 60만 원짜리도 많은데 90만 원, 100만 원짜리를 얻었을 경우에는 실제 수익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3-3M2나 이런 단기 임대 앱에 들어가 보면 주당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30만 원 전후로 정해져 있는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워낙 많다 보면 수익이 많이 나지 않겠죠. 그러면은 들인 노력에 비해서 수익이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거 해야 되나? 그리고 그냥 접어버리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라는 게 투자 대비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투자 대비 실제로 이익률이 적으면 실제로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원가를 줄여야 되는데 3-3M2에서 가장 많은 원가는 월세입니다. 월세와 관리비인데 어떤 곳은 월세가 좀 저렴해도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곳이 있고요. 어디는 월세가 많아도 관리비가 적은 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서 비용으로 따져볼 줄 알아야 됩니다. 홈 스타일링 할 때 비용 같은 걸 많이 들여서 좀 안 되거나 아니면 너무 관리를 찾아가지 않거나 청소하시는 분만 맡겨놔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홈 스타일링을 할 때도 운영하는 사람이 직접 쓸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비싸거나 좋은 거로 큰 비용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걸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가구가 들어가고 좋은 어떤 홈 스타일링이 들어가면 좋지만 단기 임대는 잠깐 와서 사는 거기 때문에 진짜 무슨 파티룸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꾸밀 필요는 없어요. 생활을 할 수 있게끔만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편하게 살 수 있게끔만 필요한 것들만 갖춰주면 되는데 너무 과하게 스타일링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첫 회 영상 때 말씀하셨던 게 에이스 침대 놓을 필요 없다. 에이스 침대 있으면 좋죠. 비싸 소리지. 에이스 비싸. 중고라도 깔끔하기만 하면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식도 최근 팁이 필요 없습니다. 가성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업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조언자 또는 이렇게 저희 담임 선생님처럼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런 게 좀 큰 문제점인데 그렇죠. 이제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오픈했다가 폐업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굳이 불필요한 건 안 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해서 운영을 하는 이제 노하우가 필요한데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하다 보면은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사실 단기 임대라는 게 거기를 생활을 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호텔처럼 그냥 잠만 자는 게 아니라 게스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밥 해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걸 운영하시는 분이 본인도 운영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면서 과거 몇 년 동안 밥
접해서 드신 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가서 다시 답글을 달았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삐져가지고 계약을 안 하고 그만둬 버렸어요. 관리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고객들이 문의를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친절하게 간단하게 조리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과거 몇 년간 조리해서 드신 분은 없었습니다 이런 댓글은 자제해야 되겠죠. 이것도 관리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담임 선생님이 조언도 해주시면 컨설팅 관련된 것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관련 거. 예, 그렇죠. 실제적으로 지역도 어느 정도 선택을 해드리고 부동산 임장도 같이 가드리고 가구 배치나 이런 것도 봐드리고 실제로 이 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진도 조언을 드리고 그리고 이걸 운영하실 때 어떤 멘트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의 멘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오피스까지 다 준비를 했어요. 저도 거기에 임대를 받은 거잖아요. 제가 그 오피스를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원 주인이 임대를 놓으면 안 된다. 당신이 무조건 살아야 된다. 라고 네.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단기 임대는 전대차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전대차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불법적으로 우리가 그 재임대를 준 전대를 했을 경우에는 폐거를 해야 돼요. 부동산에 집을 구할 때 단기 임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구해야 안전합니다. 혹시나 오셨던 손님들이 네. 물품을 파손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앱은 33M2라는 앱이에요. 33M2에서는 보증금을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3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TV 같은 게 깨졌다거나 이러면 33만 원이 더 들 거 아니에요? 보상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33M2에서 대물 보상 보험을 1억 정도 들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3만 원이 넘어가는 보상의 경우에는 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현재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3M2 앱을 네. 실행하거나 깔려있는 분들이 많이 못 본 것 같긴 해요. 33M2가 뭔지 단기 임대가 뭔지 아직 극초창기 시장이고요. 매물도 현재 전국에 17,00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33M2가 현재는 단기 임대 쪽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앱입니다. 참 이렇게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왜 폐업을 하는지도 이유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잘 되는 분들은 다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담임 선생님에 대한 강의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돼 있잖아요. 네. 더보기란에 찾아보시면 있긴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컨설팅 하셨던 분들도 몇 분 있으시죠? 네, 여러분 있죠. 그분들 중에 폐업하신 분 있으세요? 그분들 중에는 폐업하신 분이 없죠. 제가 일례로 어떤 게 있냐면 현재 그 33M2 앱에 들어가 보면 서울이라는 카테고리를 눌러보면 제일 첫 번째 뜨는 집이 있는데 제가 컨설팅해서 오픈한 집이에요. 이미 인기 호스트가 돼가지고 제일 첫 번째 뜨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대견하기도 하고 대학생이거든요. 굉장히 대견하기도 하고 1호 제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배우 강신일 씨 닮은 폐업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해결점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좀 마지막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들 네. 한 2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33M2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지역 선택이에요. 지역 선택과 편안하게 꾸민 공간 그리고 가격, 그 동네의 평균적인 가격에 맞추면 됩니다. 지역 선택이 제일 중요한데 이 지역 선택은 제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본인이 잘 아는 지역 위주로 33M2에서 찾아가지고 모든 물량을 눌러봅니다. 예를 들면 제주에 내가 하고 싶다. 제주에 사시는 분이. 근데 제주는 33M2 잘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제주에 들어가서 눌러보면 예약률이 거의 없어요. 제주는 여행지이기 때문이죠. 33M2는 그 우리 도심이나 직장인 수요, 이사나 인테리어 수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몰려있는 곳에 꼭 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담임 선생님과 이렇게 1대1로 대화를 하거나 컨설팅을 받으면 그게 제일 확실할 것 같긴 한데 저도 이제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줌 강의나 오프라인 강의도 큰 장소를 빌려서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때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강의하는 장소예요. 강의하는 장소에 미리 와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PD님.